안녕하십니까,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. 자, 부산대학교 3편 영상입니다.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써놨죠. 우리 학교는 어느 학교와 비슷하냐? 부산대가 이 직어국 중에서 이제 탑 티어죠. 부산에 있습니다.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데, 분명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대를 보고 부산에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나, 부산대를 쓰는 게 좋은가,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, 이 부산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, 성적이 나온 학생들이, 선배들이 어느 학교 정도를 좀 선택했는지, 그 다음에 입결을 비교하자면 전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. 그래서 파트 3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과 전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, 원래 이제 수시의 이 메인은 최근까지는 종합 전형이죠. 학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, 용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하기 좀 편하니까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, 스펙으로 학생들을 뽑는 종합 전형이 좀 대세였는데, 이게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. 왜냐, 정량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야 내신 3이면 떨어지고 3.5면 뭐 3.5가 붙어, 이런 경우도 있고, 내신으로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, 실은 저희가 3편을 찍을 때 정시까지도 좀 언급을 합니다만, 부산대가 이 100분위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급으로 정시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, 교과 전형 위주로 수도권의 학교랑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어느 정도 되느냐, 이 부산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떤 분들이 중경외시 라인이 아니냐라고 자꾸 언급을 하기 때문에 중앙대 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 전형, 간단하게 입학 전형부터 좀 살펴보시면, 교과 100%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죠. 근데 중간에 비교과도 좀 들어가는 형태고, 수능 최저는 국수형 탐인데 오히려 부산대가 탐구 하나를 더 보죠. 그래서 과탐은 좀 맞추기, 사탐은 맞추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볼 수 있고, 내려가서 이 수능 최저, 실은 교과 전형에서 가장 걸림돌이 있는 브레이크 요인이 바로 수능 최저 아니겠습니까? 수능 최저를 보면 인문은 똑같습니다. 3합6. 그러니까 인문계로 부산대든 중대는 가려면 2등급 정도는 맞아줘라, 이 말이고, 자연계를 보면 좀 다르죠. 자연계 2합 5, 2합 6이죠. 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 2.5 내지 3 정도가 나오는데, 중앙대는 자연계도 3합 6, 평균 2등급이죠. 그래서 수능 최저만 따졌을 때는 중앙대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정도를 삼켜서 비슷한 등급이 나왔다, 비슷한 평균이 나왔다고 하면 중앙대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과를 하나하나 짚지 않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, 대부분 중앙대 다 1점대지만 여긴 2점대도 좀 섞여 있고 1점대도 중반보다는 후반 쪽에 가까운 과들이 있죠. 문과가 이러하고, 이과로 넘어가더라도 단순 수치 비교를 했어도 중앙대가 부산대보다는 조금 높은 입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대랑 부산대 정도를 뭐 고민을 하신다, 성적이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선배들이 중앙대로 진학을 한 것 같다,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앙대 다음 라인, 보통 중대 다음 하면 어디냐면 경희대를 떠올리실 텐데, 아쉽게도 경희대는 올 2021학년도까지 교과 전형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고교 연계 전형이 있습니다만 100%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, 올해 아니라 내년에 좀 생깁니다. 그래서 내년 지나고 나서는 아마 경희대랑도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라인이 어느 정도 되냐면 시립대를 한번 가져와서 봤습니다. 뭐 시립대 등록금 싸기로 유명하죠. 일단 입학만 하면 효도한다는 학교인데, 이 시립대 것도 은근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스펙을 좀 보시면 수능 최저는 부산대가 탐구 2과목이라 이건 좀 빡빡하고,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볼 때 기타 과목도 보는 아주 독특한 학교입니다. 근데 이 기타 과목의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일단 교과 100%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, 수능 최저를 보시면 3합 7, 3합 8이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대, 그러니까 시립대랑 부산대를 따졌을 때는 부산대가 조금은 더 수능 체제가 좀 빡빡하지 않느냐라고 라는 걸 감안을 좀 하시고 교과 전형 살펴보시면,
여기도 수치 보시면 시립대가 의외로 교과 전형이 좀 빡빡하죠. 전부 다 역시 1점대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 1.36까지도 좀 올라가 있죠. 그래서 인문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시립대가 조금 입결이 좀 높게 나와 있고 이과로 넘어가더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여기 1.67 하나, 1.87 두 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2점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시립대 다 1점대로 좀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걸 좀 참고하시면 시립대랑 부산대를 비교했을 때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시립대를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 라인으로 내려오면 건대, 동국대, 홍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동홍 라인이 걸리는데 이 중에 교과가 있는 녀석은 홍대뿐입니다. 아쉽지만 홍대랑 또 한번 매칭을 좀 시켜보면 자 여기서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죠. 교과 100%까지는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역시 탐구 한 과목 두 과목이니까 탐구는 부산대가 좀 빡빡하지만 수능 체제로 가면 조금 달라지죠. 문과는 3합6으로 똑같은데 자연계 홍대가 3합 7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. 한 2점 초반이죠. 여기 보시면 부산대 2.5와 3 정도 됐으니까 홍대랑 봤을 때도 수능 체제 홍대가 좀 빡빡하고 같은 점수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홍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내신 평균 한번 보시면 자, 국문과 같은 경우는 부산대보다 홍대가 조금 높았고 영문과는 오히려 부산대가 좀 더 높았죠. 평균이 쭉 내려와서 경영학부는 거의 다 같은데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부산대보다는 홍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. 자, 앞에 나왔던 세 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우리가 한눈에 보였다면 홍대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뭐가 있냐면 과마다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생기죠. 과에 따라서 홍대가 높기도 하고 부산대가 높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. 이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. 홍대 오른쪽이 좀 많이 빈칸이 비어있는데 이건 좀 학부를 아직도 좀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과 자체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. 학부로 모집하니까 인원수는 좀 됩니다만 자 보시면 기계는 부산대가 좀 높았고 신소재도 이쪽이 조금 같은 과는 아닙니다만 이쪽이 비슷하고 전기전자는 홍대가 좀 높았고 정컴으로 넘어오니까 근소한 차이로 홍대가 좀 높았죠. 자, 이 문과랑 이과 포함해서 부산대 홍대를 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마다 약간씩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. 어떤 과는 홍대가 좀 높았고 어떤 과는 부산대가 좀 높았다. 완전히 누구의 압승이라고 보긴 하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. 좀 전에 그 위에 있는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한 칸만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끝까지 갈 건 아니니까 마무리로 국민대까지만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대 수능 최저 국스탐 한 과목 영어가 빠졌죠. 영어가 빠졌고 인문은 2합 6, 이 자연 2합 7이니까 인문계만 따졌을 때도 부산대가 탐구 맞추기도 좀 어렵고 수능 최저도 높고 자연계를 따졌을 때도 역시 수능 최저가 높죠. 그러니까 국민대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수능 최저부터 맞추는 게 부산대가 조금 더 빡빡하다. 상대적으로 하면 같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부산대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. 이 정도 판단이 됩니다. 국민대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문과입니다. 문과 보시면 국민대가 작년에 조금 높았죠. 영문과는 똑같습니다. 행정학과 부산대가 좀 높고 쭉 내려갔을 때 뭐 경영학과는 얘가 조금 높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비슷해지죠.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가더라도 수능 체제를 감안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압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. 역시 과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과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. 국민대 이과랑 부산대 이과를 좀 비교해 보시면 자 기계공학과 부산대가 좀 높았고 쭉 내려왔을 때 전자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2.08, 2.28이어서 부산대 점수가 조금 더 높았죠.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대가 좀 미는 과니까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1.97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 뭐 쭉 봤을 때 이과 쪽, 문과에 비해서는 이과 쪽으로 올라갔을 때 눈에 띄는 학과들이 좀 생깁니다. 자,
전체적으로 전부 다 부산대가 국민대보다 앞서다라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중앙대, 그 다음에 시립대, 홍대, 국미대 라인까지 해서 부산대 교과 전형을 같이 좀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중경외시 라인이다. 이 정도면은 부산대랑 봤을 때 그래도 중경외시 라인의 학교를 선택한 경향성이 좀 뚜렷이 보인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건동욱 라인이 좀 왔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 레벨, 학교 네임밸류만 보고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학과의 약간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밑으로 되면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, 대표적으로 국민대를 갖다 놓고 입결을 살짝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 정도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아주 특별한 과들이 아니라면 부산대를 선택한 선배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정도 라인입니다. 그래서 위쪽으로 걸린다고 하면 건동욱 라인에서 아래쪽으로 긋는다고 치면 국민대, 숭실대 요 라인까지의 분포가 부산대 위치가 맞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, 물론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입결만 가지고 학교의 뭐 등급을 나눈다든가 순위를 나눈다든가 이런 건 뭐 저희도 아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, 수험생이 학교를 고를 때 입결은 굉장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. 입결을 기준으로 일단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넣고 난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비교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그래도 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이 수치를 가지고 몇몇 학교를 비교해 봤으니까 적어도 부산대를 고민하시는 학생이라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 지고국의 반장격인 부산대학교 3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